프로젝트 2반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식량 부족, 빈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3차 농업혁명으로 GMO식품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GMO식품의 정의는 유전자 제조학 기술을 이용해 재배 혹은 육성된 생물체를 원료로 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의미합니다. 이때 유전자 제조학 DNA 또는 외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은 식품은 GMO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또 논제의 용어 바람직하다는 바랄만한 가치가 있다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본 찬성 측은 세 가지 근거를 들어 학교 급식에서 GMO식품 사용 금지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먼저 GMO식품은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식품입니다. 현재 GMO식품에 위해쓴 연구는 대부분 외국의 논문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GMO를 급식에 사용하기 전에 한국 국민들 대상으로 한 유의적 연구가 더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스타링크 옥수수 유출 사건, 브라질 너트 유전자의 알레르기 유발 사건 등 GMO 식품의 유통, 섭취 과정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인체를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 GMO가 안전하다는 확신은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증거로 2011년에 이슈가 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경우 동물 실험에서는 그 위해성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인체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림대학교 의과대학의 한 논문에 따르면 식품 알레르기의 경우 소아나 청소년이 성인보다 유병률이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위험에 대한 역량이 큰 학생들의 문제의 대상인 만큼 100% 안정성은 보장된 식품만 급식에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생들은 GMO식품을 먹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알 권리와 먹을 권리는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의무입니다. 학생들에게 GMO식품을 섭취하도록 강요할 권리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서 실시한 2017 대국민 애너무 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약 58%는 GMO식품의 섭취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10명 중 7명은 유전자 변형 작물에 대한 구매 의사가 없었습니다. 현재 한국 국민들이 GMO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는 만큼 학생들의 급식에 GMO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급식에 난 GMO식품을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제도입니다. 전라남도청은 전남선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을 전국으로 확대할 것을 2018년에 계획하고 있으며 광주시, 광명시 등 많은 시도 광역시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급식 사업은 국내 농산물 직거래 산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학부모들의 높은 만족도를 가져왔으며 그 비용 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국내 콩, 옥수수 유채의 자급률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성모사 등 많은 기업들이 해외에 난 GMO 신형 자원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난 GMO 급식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면 충분히 모든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세 가지 근거를 들어 본 찬성 측은 GMO 식품의 학교 급식 사용 금지가 충분히 바랄 만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교 급식에 GMO 식품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논제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우선 개념을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유전자 변형 기술이란 원하는 특성을 만드는 유용한 유전자를 선택하여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에 결합시키고 증식시키는 기술로서 현대 생명공학의 기술 중에서도 유전자 수준에서 생물체를 다루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이 기술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것을 GMO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1억 6천만 헥타르 이상의 땅에 달하는 땅에서 유전자 변형 작물들이 심어졌으며 특히 제초제 내성과 해충 저항성을 지닌 콩, 옥수수, 면화 등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법 제10조 1항에 따르면 안전한 급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 급식에서 GMO 식품 금지에 반대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첫째로 GM 식품에 대한 인체 및 환경 유해성 검사는 잠재적인 독성, 목적하지 않은 생물체에 미칠 잠재적 영향성 등 8가지 항목으로 검사하기 때문에 국가위생법이나 식품안전법보다 훨씬 강력한 국제적 규범을 유지하고 있어 안전성 면에서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까지 알려진 안전성 논란이 있는 제품들은 모두 상업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안전성 평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모범 사례로 간주해야 합니다. 또한 근거가 없는 사례들이 모두입니다. 두 번째로 GMO 식품은 유전자를 썩는다는 측면과 새로운 유전자 집합체를 창출한다는 면에서 기존의 육종 방식과 같습니다. 오히려 무작위로 유전자를 조합하는 기존 육종 방식보다 안전한 방법으로 특정 유전자만 교배하는 GM 작물이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GM 식품을 선택할 권리도 있습니다. GMO를 이용함으로써 더 싼 농산물을 만들어내고 또 비타민 A가 강화된 작물들, 영양이 더 강화된 GMO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할 소비자의 권리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GMO를 금지하게 된다면
충분히 안전한 GMO의 산업이 위축될 것입니다. GMO는 안전하고 또한 이를 통해 얻는 경제적 이득도 많으므로 GMO 산업을 위축시키는 GMO 금지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근거에 입각하여 저희는 논제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아까 학생에게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부여한다고 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학생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소비자와 조금 다른 소비자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소비자는 마트에서 자기가 먹을 음식을 자기가 고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학생은 자기가 먹을 음식을 자신에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학교라는 그 공간에서 급식 대행 업체가 만드는 급식을 일반적으로 소비하는 주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본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학생에게 GMO에 대한 선택권을 준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지만 학생은 사실 아직 미성년자이고 그렇다면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학생에 대한 식생활 그리고 건강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 져야 되는데 GMO와 같이 아직 완전히 안전하다고 할 수 없는 즉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하지만 그 안전함에 대한 검증에 대해서 아직까지 계속 논쟁이 이어져 오고 있는 작물에 대해서 그 학생들에게 먹일 정도로 충분히 그런 근거가 확립되었는지 그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안전성 논란 사례들은 모두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히려 안전성 평가 시스템의 이제 모범 사례인 것으로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안전성 평가 시스템이 정말 잘 작동을 하고 있다면 그런 검사 시스템을 자체를 불신하는 것이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아벤티스사의 스타링크 수수 사건과 같이 원래 기본적으로 동물 사료로 승인됐지만 이게 식품용에 혼입이 되어가지고 그 일반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식품에서 발견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유통상의 문제라는 그런 관련 결과가 있었습니다. 스타링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통상의 문제라는 것이 밝혀졌고 그 이후에 리콜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말씀하신 대로 스타링크는 혼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허가된 산물의 수송과 배분을 위해서 각자 GMO와 논증을 전용 엘리베이터를 고안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근데 아까 반대측 입론자께서는 GMO 작물이 결국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와 같이 혼입될 가능성을 고려해서 GMO 작물과 비GMO 작물을 구분해서 수송하거나 또는 이와 같이 그 혼입 가능할 위험성에 대해서 그거를 저지하는 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는 데 들어가는 경제적 비용까지 생각을 했을 때 결론적으로 GMO 작물이 경제적 이득인지 의문이 듭니다.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제 지임 기술 같은 경우에는 상업마다 다를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10년 정도가 걸리는 유통 시스템을 2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킨다는 결과가 있었으며 또한 환경적으로 도저히 작물이 자라기 힘든 곳에도 작물이 자라게끔 하여서 이제 작물 등을 다양한 친환경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작물들을 재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제 GM 작물에 의해서 작물 생산성이 증대되었는데요. 1996년 이래에 농가 소득은 1,503억 달러 증가하였는데 혜택은 선진국의 농민들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농민들에게도 특히 이제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보아서 또한 남미에서도 이제 9.4% 정도의 수확량 향상을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다룬 주제는 학습 급식에서 GMO가 사용되어야 하냐 그리고 안 되어야 하냐의 문제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결국 농민의 이익을 얘기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또 우리나라의 경우도 원천적으로 GMO의 완전 수입국입니다. 즉 GMO를 재배하지 않는 국가인데요. 학생의 이익에 관한 문제에서 농민의 이익이 더 도움이 된다고 그것을 통해서 그게 더 경제적 이득이 된다는 이유가 학생들의 급식 사용에서 그 안정적 이득을 더 넘어서느냐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농민의 이득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찬성 측께서 이제 그 기업의 이득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업이 경제적인 손실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답변해드린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입장은 가장 먼저 학생들이 선택한 권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 급식에서 무조건적으로 GMO 식품을 금지해서 안 된다는 것이 저희 측 주장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기업의 손실이 아니라 일단 사회적 손실을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그 식품회사들의 규제를 위해서는 결국 사회적으로 규제에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그 규제가 정확히 이루어지는 감시하는 비용 그리고 이러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에 규제에서의 어떤 우리가 생겼을 경우에 그걸 다시 보완하는 비용 등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것까지 생각할 경우 과연 그것이 어떤 기업이나 농민의 이익이나 사회적 이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우선
저희가 답변했던 부분은 농민의 무조건적인 농민의 이익이 아니라 이제 농민들이 수확량이 증대가 되면은 농민들의 이익이 돌아갈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회적인 그런 손실이 절감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대측 교차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안전성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스타링크 사건이나 브라질 너트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스타링크 사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상의 문제로 안정성과 연관이 없고요. 그리고 브라질 너트 사건을 포함한 11건의 안전성 논란 사례들은 모두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하지만 아직도 제도적 위비함이 있음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한 번 일어났다 해서 앞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보장은 없고 결국 그러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규제에 들어가는 비용과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은 여전히 소모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제 GM식품에 대한 안정성 검사는 총 8가지 항목에서 합니다. 8가지 항목이라 하면 이제 환경이라든지 인체에 장기적으로 섭취할 경우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아니면 전이될 수 있는 가능성, 독성 등등의 총 8가지 항목에서 안정성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안정성이 검증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고 더불어 이제 알레르기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질문 때 알레르기 언급해 주셨는데 알레르기는 식품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GM은 독한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안정성 검사 같은 경우는요, 총 논문 검토를 통해서 이제 안정성 검사 심사를 합니다. 이 논문 검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약품과 농약의 안정성 검사와도 동일한 방법이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다면 이렇게 현재 의약품과 농약처럼 똑같은 안정성 검사를 거치고 있는 GM식품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입니까? 지금 식품이란 건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고 장기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음식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절대적인 안전성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GM식품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존에 먹고 있는 그런 식품들과의 실질적인 동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먹고 있는 식품과의 같은 점을 판단하고 그리고 다른 점이 있으면 그 다른 점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잘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바로 실질적 동등성인데요. 현재 GMO 식품 같은 경우 그런 실질적 동등성을 지키기 때문에 기존의 식품과의 비슷한 수준의 그런 안전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인정하십니까? 현재 기준 내에서는 인정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렇게 GM식품이 기존 식품과 다를 바가 없이 안전하다면 왜 굳이 GM식품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현재 기준에서 안전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이 얘기는 지금까지 발견된 과학기술 그리고 지금까지 실험된 검증된 지금까지 발전된 과학 연구 방법론에서는 아직까지 GMO가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과학기술이 발전되면 조금 더 진화한 발전의 그런 GMO에 대한 안정성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사람들이 건강성에도 증진이 되는 그런 GM식품을 조금 더 합격급식에 잘 활용할 수 하여서 성장기 있는 청소년들에게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식물생리학자 동물원은 뇌의 유전자 하나 사입할 때마다 그 기존에 나오지 않았던 신종 단백질이 10개씩 새로 발현된다라고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육종 박씨라는 것이 이제 유전자를 재조합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일반적인 모든 식품에서 계속 진행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식품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6만 개 정도의 유전자를 무작위적으로 교배를 시키는 반면에 GMO 식품 같은 경우에는 과학실에서 철저한 환경 내에서 특정한 유전자만의 유전자 가위를 통하여 교배를 시키기 때문에 보다 더 어떻게 보면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지만 유전자 관리를 통한 GMO 식품은 아직까지 개발된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마크로박테리움이라는 박테리아를 통해서 형제전환시키는 사례 또는 방사성 관성종으로 직접 DNA를 무작위로 삽입시켜서 그 삽입된 DNA가 그 벡터가 실제로 발현되지 확인하는 정도 선에서만 유전자 GMO 식품이 개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기존의 육종 방식처럼 무작위적인 교배보다는 현재 GMO가 훨씬 더 무작위적이지 않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오히려 그 종, 목, 과속 그런 관계를 더 뛰어넘기 때문에 오히려 생태계 전반적으로 봤을 땐 더 무작위적인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GM식품이 생태계 교란을 일으킨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태 교란의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생태계 교란을 일으킵니까? 실제로 그 GMO 사를 먹였던 돼지에서 체세포인지 생세포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먹었던 사유에 제조했던 DNA가 돼지 내에서 발견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GMO 안정성은 아직 두드리지 않은 돌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야 된다 하셨다시피 아직까지 수없이 많은 검증이 있었고 30년이라는 실제 그 생품을 시판의 시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매일 하루 최소 한 끼 그리고 심하게 기숙사 같은 경우는 하루 3끼까지 섭취해야 되는 시기에 있어서 한 번 섭취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최소 3년, 최대 12년, 어쩌면 평생까지 섭취하게 되는 GMO 식품이라는 특성상
보다 더 철저하고 장기적인 그런 그 안정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GMO 자체로서의 경제적 이득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저희의 입장은 물론 농민에 대한 입장에서 아직 말씀하지 않은 것도 맞지만 물론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개별적인 GMO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 집단들 사이의 정책 조합보다 결국 사회적으로 그리고 820만 명에 달하는 매일 급식을 먹는 학생들의 그 효용이 훨씬 더 압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GMO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반대를 하는 것이고요. 이것으로 이상입니다. 반대측 반박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바는 GMO 식품이 안전하지 않다는 주장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GMO 식품은 실질적 동등성이라는 개념을 중시하여서 일반적인 기존의 대조식품들과 실질적인 그런 똑같은 정도의 안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들은 안전성 검사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성 검사는 총 8가지 항목으로 진행이 됩니다. 환경의 위해성, 인체의 위해성, 장기 섭취 미칠 수 있는 영향, 독성, 그리고 기타 식물의 전이 이렇게 다양한 항목들에 있어서 유전자 안정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안정성 검사 실시가 분명히 안전에 괜찮은 정도라고 이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현재 기술 상태로서 이렇게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는 GMO 식품이 왜 위험한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아직 해주지 않으셨는데요. 그렇게 위험하다고 판단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 없는 GMO 식품을 그렇게 아직 판단이 기로에 서 있는 GMO 식품을 굳이 금지할 필요가 있나라는 저희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모든 식품들은 이제 화학 첨가물이라든지 그런 어떤 복합적인 요소에 따라서 음식에 대해서는 이제 질량적인 안정성을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안전한 식품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일단 지금까지 저희가 100년, 200년 동안 먹어온 그런 기존의 식품들과 실질적인 동등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GM 식품을 굳이 금지시킬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선택권에 대해서 저희는 GMO를 강요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안에서 저희가 GMO를 강요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GMO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대신 다만 금지를 함으로써 혹시나 만에 하나 이제 GM 식품이 건강에 증진되고 그렇게 도움이 줄 수 있다면 그런 GM 식품을 먹고자 하는 그런 학생과 학부모들의 선택할 권리를 침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만 금지를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또한 앵로 때 가습기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가습기는 이제 가습기를 인정 실험이 완벽하지 않다는 근거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약품과 농약의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는 논문 검토로서 한 GMO를 검사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제 지금까지 안전성 논란 사례들이 모두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논란 사례들에 대해서 계속적인 그 연구를 한 결과 이러한 사례들이 모두 안전성 검사에 충분한 보험 사례로서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안전하고 어떻게 보면 비타민 A 함량이 풍부한 쌀이나 겨자처럼 이렇게 건강에도 증진이 되는 이런 GM 식품을 성장돼 있는 청소년들에게 주지 않을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학교 급식에서 GM 식품 사용 금지가 바람직하다는 논제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학생의 안전과 경제적 이익 중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생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면 GMO 식품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측의 입장은 학생의 이익이 더 중요하지만 학생의 안전이 더 중요하지만 이미 안전성은 검증이 되었고 따라서 경제적 이익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학생의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있다는 것 또한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네, 그리고 스타링크의 유통상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셨는데 유통상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또 그것 또한 소비자에게 결과적으로 피해를 주는 그런 사례가 아닐까요? 결과적으로 피해를 준 사례는 맞습니다. 하지만 유통상의 문제는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것이고 안전성과는 관련 없는 사례이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반대측에서는 이런 유통상의 문제를 완전하게 100% 보완할 수 있다는 그런 증거 자료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보완할 수 없다는 증거는 있으십니까?
저희 스타링크의 사건을 통해서 그런 부작용이 충분히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GMO 식품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이 많이 창출된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는 국내 자급률 옥수수는 1.8%, 대두는 0.9%인 나라입니다. 또한 광명시에 의해서는 GMO 식품을 17개 품목만 추가해도 32억 원이라는 큰 경제적 손실이 일어나는데 과연 경제적인 이익이 더 클까요? 아니면 경제적 손실이 더 클까요? GMO 식품을 수입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률이 아주 낮으므로 논GM 상품을 수입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논GM 상품에 대한 프리미엄이 해마다 증가하여 훨씬 더 비싼 가격으로 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더 많은 경제적 손실이 우려됩니다. 최근에 해외에서 소모사 등이 해외에서 난GMO 식품을 직접 재배해서 수입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국에 있는 소모사 회사에서 해외에서 난GMO 식품을 재배해서 수입해와서 국제적인 가격을 낮추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사례에 대해서는 들어보지 못하였지만 논GMO 상품이 GMO보다 더 비싼 것은 이미 검증된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선택할 권리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선택할 권리를 만약 주어준다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빈부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인정하십니까? 선택할 권리가 왜 빈부격차로 이어집니까? GMO 식품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GMO 식품이 더 싸고 비용이 값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아이들은 GMO 식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또 고소득층 아이들은 안전성을 선택해서 난GMO 식품을 선택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빈부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그것은 빈부격차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빈부격차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이 유기농 식품을 사용하게 되면 더 비싼 값으로 지불해야 될 것이고 더 비싼 돈을 내는데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격차가 어떻게 더 줄어들 수가 있는 것입니까?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알레르기는 식품 자체의 문제이고 GMO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GMO 식품은 교배나 자연적인 재조합이 아닌 방법으로 만들어진 식품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알레르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또한 인정하십니까?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알레르기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충분한 안전성 검사를 마치고 오랜 세월이 검증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 급식에서 사용되는 것 중에서 학생에게 유익한 GMO 식품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비타민 A가 특정한 영양분이 강화된 쌀이 상용화된 사례는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교차조사에서 스타링크 사건을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스타링크 사건은 2000년의 사건으로 GMO가 상용된 지 얼마 안 된 사건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GMO에 대한 사회적 제도가 많이 보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스타링크와 같은 사건들의 예방은 이미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GMO를 금지해야 하는 이유가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아서 맞습니까? 네, 100%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지를 원합니다. 네, 모든 식품은 100% 안전하다고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먹던 과일이라든지 쌀도 갑자기 알레르기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GMO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GMO도 무조건적으로 안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모든 식품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GMO는 충분히 연구 과정에서 안전성 평가를 거치고 또 상용화된 이후에 안전성 논란이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100% 안전성이 보장되는 식품이 없다는 점 또한 인정하지만 현재 소비자의 인식이 GMO 식품의 경우에서 58.4%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국내의 소비자 인식을 따져서 GMO 식품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은 인식의 문제일 뿐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외국의 사례를 들자면 외국에서 GMO가 위험하다는 뉴스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뉴스 기사가 나오고 이틀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20개의 신문사에서 그것이 GMO 먹으면 안 된다 이러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서 그것은 근거가 없는 연구 과정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불안과 우려는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에게 알려줌으로써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GMO가 안전한가입니다. 맞습니까? 저는 모든 정책의 실현에서는 소비자의 인식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인정합니다. 소비자의 인식이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GMO가 안전하다고 검증이 되었으면 소비자의 인식은 개선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GMO가 안전하지 않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GMO에서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 등 예를 들어서 2012년에 프랑스 칸 연구팀은 2년간 동물 실험을 하는 끝에 쥐에서 종양 발생과 사망률을 늘린다는 결과를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서 충분히 GMO의 부작용을 발생할 가능성이 입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프랑스 칸대학의 실험 같은 경우에는 대조군에서 일반적보다 훨씬 더 높은 사상률을 발생하는 등 실험 자체에 문제가 너무 많았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그것이 옳지 않은 실험이라고 이미 검증이 끝났고요. 혹시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까? 저는 푸스타이 감자 실험 같은 경우에도 알레르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안전성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은 식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성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알레르기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검사 과정에서 PCR 검사를 통해서 알레르기 성분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 있을 수 자체가 있다는 가능성이지 않습니까? 또 그것이 상용된 이후에 그것이 소비자에게 문제가 된 사례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절대적인 안전성 평가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용화 된 이후에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 것인데 결과가 지금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안전성에 대한 논란은 지금 충분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주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덧붙여서 설명하자면 푸스타이 감자는 실험으로 끝났고 상업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안전성 검사가 더욱더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모범 사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상 붙여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일단 마지막에 말씀하셨는데 푸스타이 감자 같은 경우에는 상업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캐나다산 밀에서 GMO 성분이 발견돼서 우리나라에서 캐나다산 밀을 모두 이제 반환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판매가 되고 나서 반환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아까 반대측이 학생의 안전과 경제적인 이익 중에서 학생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셨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고, 또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서도 유통에 문제점이 있었지만 소비자에게 피해가 있다는 것도 인정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농 식품을 통해서 빈부격차를 선택할 권리를 줘서 빈부격차를 줄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GMO 식품 같은 경우에는 비싼 값에 팔리긴 하지만 최근에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 이런 것들 마련된다면 점진적으로 보자면 GMO 식품을 금지하는 것이 바랄 만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토론자님께서 말씀하신 비타민 A가 풍부한 황금쌀 이런 것들은 아직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고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식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고 일단은 GMO 식품을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반대측 요약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해주신 부분에서 저희가 인정한 부분만 말씀해 주시는데 물론 안전성 논란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논란에 그치고 상용화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또 근거도 없는 논란일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GMO의 안전성 논란이 인체에 문제가 된 사례는 아직 없다고 볼 수 있고요. 또한 GMO가 안전하다면 GMO가 안전하고 GMO를 통해서 건강을 증진할 수 있고 또 싼 값에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GMO의 안전성은 이미 GMO가 개발된 이후부터 세월에서 안전성 논란이 없었다는 것으로 이미 결론이 어느 정도 나와 있고, 또한 안전성이 보장되었다면 학생들의 건강 증진 그리고 더 싼 값에 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A가 강화된 쌀은 아직 상용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일리시드를 높인 쌀이 상용화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간이 흘러서 기술이 더 발전하게 된다면 학생들에게 더 질 높은 상품을 더 싸게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식품들은 절대적 안전성을 검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의 결과를 보고 안전성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때까지 안전성에 대한 논란들은 모두 근거가 없고 또한 인체에 악영향을 미친 사례가 없었으므로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학교 급식에 GMO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반대 측에서는 이미 안정성이 검증되었으므로 경제성을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발언이 나오시기 전에 학생들이 선택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안전이 경제적 이익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셨습니다. 또한 새로운 알레르기가 나타날 가능성 또한 일부 인정하셨습니다. 또한 그러나 충분한 예방이 이루어졌다고 하셨는데 그 예방이 그 2000년대 이후로 지난 18년 동안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발언에서 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모든 식품은 무조건적인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식품 또한 계속 변하고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얘는 그 전투 욕조 장군 동안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루머가 계속 나오고 그리고 소비자들, 과반이 넘는 소비자들이 GMO 식품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직 소비자들이 GMO를 받아들이기에는 시기상조라는 것을 우리는 고려해야 됩니다. 외세식은 GMO의 안정성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 학부모들 그리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GMO 식품을 먹을 수 있냐 그것이 초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정성은 과학적으로 검증이 됩니다. 문제는 그 과학적 검증이 지금까지 모든 논란을 무시시키고 바로 받아들여지기 시간이 걸립니다. 저희는 지금 GMO 식품의 사용 금지가 바람직한가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하다, 즉 바랄 만한 가치가 있다. 점진적이고 느리지만 결국 그 가치가 추구되어야 되고 그리고 추구되어야 되는 그 대상이 학교 급식 대행 업체에 의해서 결국 어찌 보면 간접적인 강압에 의해서 GMO 식품이 나오면 그 식단을 거부하지 못하고 먹을 수밖에 없는 학생이라면 우리는 그 점을 고려해서 지금 당장은 아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지금 당장은 GMO 식품을 학교 급식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종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학교급식법 제10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법 제10조는 학교급식에는 이제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학교급식에 GMO 식품을 사용할 때 GMO 식품이 안전한가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두어서 토론을 진행했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서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찬성 측에서는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안전성 논란 사례들이 모두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인정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과학적 지금까지 논란 사례라 하면은 브라질 푸츠타이 그 감자 실험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그 총 11건의 안전성 논란 사례들이 모두 다 이제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거나 오히려 안전성 검사의 그런 우수 사례로서 간주가 된다는 점을 앞서 말씀드렸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스위스 연방공학대학의 잉고 푸트리쿠스 교수에 의하면 많은 안전성 관련 뉴스 기사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소비자 안전에 문제가 있었던 사례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그런 전문인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이런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지금까지 안전성 논란 사례들은 오히려 안전성 평가 시스템 작동의 모험 사례입니다. 안전성 시스템 프로그램이란 이제 어떠한 식품에 대해서, GM 식품에 대해서 8가지 항목에 대해서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리고 제출 자료와 논문을 함께 곁들여서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의약품과 농약에서도 실제로 똑같은 안전성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청소년들의 성장기에 있으므로 많은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이런 영양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육종 방식보다 GMO를 사용할 경우에 훨씬 더 효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따라서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학교 급식에서 GMO 식품을 사용을 무조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이제 GM 식품이 안전하지 않은 근거에 대해서는 이제 사례만 과학적인 근거 부족한 사례만 언급해 주시고 다른 근거를 들어주지 않으셨는데요. 모든 식품은 이제 안전성을 확실하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 동등성을 지키고 있는 기존의 대조식품과 동등한 안전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GM 식품에 대해서 이렇게 무조건적인 금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